네, 농업법인은 농업인 출자 비율이 10%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는데 이 농지를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됩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지난 10년 동안 이런 농업법인 22곳이 25곳이 3기 신도시 8곳 주변에 땅을 사들였습니다. 이 축구장 20개 넓입니다. 이 회사들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을까요? 이 농업법인의 실체 최은진 기자가 추적해봤습니다. 남양주 왕숙 신도시 부지에 위치한 한 야구장. 신도시 선정 뒤인 2019년 11월 대한영농영림이라는 영농법인이 사들였습니다. 광명시흥과 하남교산지구의 논밭도 잇따라 샀습니다. 2019년 3월부터 신도시 3곳에서 19개 필지, 18,000여 제곱미터를 집중 매입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경기도 파주와 평택, 충남 아산, 충북 청주와 울산과 대구까지 주로 산업단지 예정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자산 규모로 29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회사 2019년 농업 경영으로 올린 매출이 고작 1,700만 원입니다. 대부분 투기 목적으로 그 토지를 사들이는 회사들은 매출액은 거의 없는 거죠. 그냥 땅만 사두고 있고 실제로는 고수익의 무슨 영농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무슨 돈으로 수백억 원대 땅을 샀을까? 감사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농업법인 대표가 감사로 있는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125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습니다. 농업법인 뒤에 숨은 돈줄, 컨설팅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가 토지 투자 관련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딱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땅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쫓아내더니 제가 많이 사무실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영농회사를 통해서 그 부동산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아니 뭔지 모르는 회사한테 그렇게 돈을 오랫동안 빌려주세요? 결국 아무 답도 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농업법인에 역시 거액을 빌려준 자산운용사에서 일부 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신에 작동질 경우 우선에 또 농지일 경우 대농령에서 매입을 하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지를 맘대로 살 수 있고 세금 혜택까지 받는 영농법인을 투기자본이 이용하는 셈입니다. 개발만 되게 되면 큰 투기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라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전문적으로 원래 자본시장에서 활약해야 될 회사들이 농지 투기에까지 진출하게 된 것이죠. 감사원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농업 대신 부동산 매매 등 다른 사업을 하는 가짜 영농법인은 482곳에 달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네, 신도시 들어설 땅에 이렇게 나무를 가지런히 심어둔 이른바 LH 강 사장의 기발한 투기 수법, 이건 빙산의 일각일지 모릅니다. 이 KBS가 3기 신도시 예정 부지와 인근 500m까지의 토지 대장 2만 3천여 건을 전수 분석했는데 이 땅을 사들인 각계 인사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업인들의 수상한 신도시 투자 살펴봅니다. 우리나라 상장사 등기임원 가운데 3기 신도시 부지와 그 인근에 본인 이름으로 땅을 산 사람은 모두 47명이었습니다. 이 그룹 총수부터 대표, 고위 임원, 사회이사도 보입니다. 이들이 가진 땅은 100필지, 축구장 20개 넓이인데 이 농지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눈길을 끄는 건 이 가운데 86%는 신도시 경계 밖이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한 그룹 회장님의 땅 투자법, 우한울 기자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고양 창릉 신도시 예정지 근처 임야. 나무가 앙상하게 말라 죽어갑니다. 냄새 맡아보니까 그러니까 구멍 뚫고 누가 제초제를 집어넣는 거예요. 주민들은 땅 주인 측을 의심합니다. 남이 살려고 지휘했습니까? 다 이게 관리인들이 한 짓이지 이게. 땅 주인은 우호현 SM그룹 회장, 53개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순위 38위 신흥재벌입니다. 우 회장은 인근 땅 3필지를 더 사들였는데 2019년 5월 고양 창릉이 신도시 부지로 선정됐습니다. 소문은 16년도부터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된다, 수용이 된다 이런 말들을 있었어요. 우 회장에게 땅을 판 건 삼라농원이란 농업법인. 주소지를 가보니 SM그룹이 나옵니다. 경남기업 회계팀 직원이시라면서요? 예, 맞아요. 근데
삼라농원 매매 현황을 알고 계세요? 상부를 제가 관리하니까요. SM그룹 계열사로 대표와 감사가 우 회장 딸들입니다. 삼라농원에 땅을 왜 그렇게 많이 사신 거죠?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버님이 저 농사 짓나요? SM그룹 측은 뒤늦게 조경사업 허가가 나지 않아 우 회장에게 개인 텃밭 용도로 땅을 판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 삼라농원은 정상적으로 농업 경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라농원이 보유한 수도권 임야와 농지 3곳을 찾았지만 아무런 흔적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건설회사를 하시니 그분 농사 지을 것도 아닌 것 같고 책임지세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 관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취재 결과 삼라농원의 땅은 전국에 걸쳐 있었습니다. 확인한 것만 7만 4천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적은 비용으로 농업회사 법인을 지배함으로써 농업회사 법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까지 실질적으로는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우 회장은 별도로 개인 농지 30여 필지도 보유 중입니다. SM그룹은 우 회장이 부정기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희 KBS는 3기 신도시 예정부지와 인근 500m까지의 토지 대장을 전수 분석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기업인들의 수상한 투자를 짚어봤고 오늘은 정치인들입니다. 개발 예정지 땅을 미리 사들여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사람들 가운데 특히 지방의회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내친 김에 취재진이 경기도 지역 전현직 기초의원들의 땅 보유 내역을 분석해봤더니 절반 이상이 평균 공시지가보다 70% 이상 더 비싼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명 신도시 부지 근처의 한 농지. 창고가 여럿 들어서 있는데 모두 불법 건축물입니다. 아니고 뭐 배지도 상관없이 하우스 줘가지고 임대해요. 돈 있는 사람은 사놓는 거예요. 이 땅 주인 조이선 전 광명시의원 가족입니다. 남편과 딸 등 3명이 2016년 1월 매입했습니다. 같은 날 근처 임야는 물론 2달 뒤엔 논도 사들였습니다. 전체 매입가는 37억 원. 불과 5년 만에 땅값만 최대 3배 올랐습니다. 2016년, 17년 같으면 100만 선? 지금 뭐 250억, 300억 달라니까. 매입 1년여 만에 한 곳은 관광단지로 나머지 2필지는 테크노밸리 부지로 지정됐습니다. 인천 계양구 의회 윤한 의원, 강화, 서구, 계양구 등지에 20필지 41억 원 상당의 토지를 가족 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농지입니다. 자연적 농사꾼이야 농사꾼. 의원님은 좀 바쁘시잖아요. 구의원 이제 되니까 이제 뭐 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가운데 3필지가 3기 계양 신도시로 지정됐는데 매입가보다 최대 2.5배가량을 보상받았습니다. 윤 의원, 신도시 발표 2년 전 의회에서 세무공무원에게 농지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훨씬 높게 책정됐다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토지보상 협의가 한창인 지난 1월엔 정반대입니다. 토지보상 액수가 굉장히 저평가돼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발언이 오락가락합니다. 농민들이나 이분들이 생각하고 지금 이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대변한 거지 나 개인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수도권 전현직 지방의원 가운데 3기 신도시와 인근에 본인 명의 땅을 가진 의원은 23명. 이 중 7명은 재임 기간에 지역구 토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엔 경기도 전현직 기초의원들의 경기도 땅 보유 내역을 확인해봤더니 458명이 420만 제곱미터의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축구장 520개 넓이로 의원 1명당 9천여 제곱미터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 토지의 평균 공시지가는 제곱미터에 27만 원 선, 경기도 평균보다 1.73배 높은 알짜 땅이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3기 신도시 예정 부지와 인근 땅을 전수 분석한 연속 보도. 오늘 마지막으로 광명시 흥지구의 수상한 투기를 짚어봅니다. 취재진이 토지 대장을 살펴봤더니 2017년과 18년에 전주 지역 유력 인사 수십 명이 이곳 땅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와 광명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아무 정보 없이 원정 땅 투기를 하지는 않았겠죠. 여기에도 LH가 등장합니다.
이승철 기자가 그 내막을 취재했습니다. 광명시 흥지구 토지대장 7,000건을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수도권 밖에 사는 외지인들이 2017년 이후 26만 제곱미터를 사들였습니다. 이 중 27%, 7만 제곱미터를 전북 도민이 사들였는데 충남 거주자보다 2배 넓었습니다. 전라북도 분들이 언제쯤 많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2017년도에 사셨던데. 한 3년 전후인 것 같은데. 그때 뭐 연락이 계속 온 거예요. 어땠어요? 물건 있냐, 뭐 맹주도 괜찮다. 그때도 이제 전주 쪽에 있었던 분들인데. 땅 매입자는 모두 84명. 이 가운데 48명이 약속이나 한 듯 광명 노원사동 땅을 집중 매입했습니다. 의사, 기업인, 회계사 등 대부분 전주 지역 유력 인사들입니다. 2018년도 내가 2월달 내었는데 그때 무슨 정보가 있었냐 이거예요. 무슨 정보가. 나는 그걸 좀 전혀 못 들었어요. LH 전현직 직원과 가족들도 잇따라 땅을 샀습니다. 물을 봤대요. 이 땅 어떠냐고. 예. 그랬더니 뭐 도로가 있고 뭐 괜찮네. 뭐 나중에 뭐 써먹을 수 있겠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를 LH 전현직 직원들보다 먼저 땅을 산 전주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주 지역 법무사 이모 씨. 2017년 3월에 땅을 사들인 겁니다. 그 땅이 샀어요, 거기가. 얼마였어요? 그게 득채 25억이에요. 평당하면 50만 원꼴이에요. 현시가는 최소 40억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역시 특별한 정보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정보는 어디서 들으신 건가요? 법무사는 이제 보통 듣기 이용받으면 사실 전국에 많이 다녀요. 솔직히 다 누구나 투자 개념 아닌가요, 부동산도? 하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이 씨 소유의 땅 19,000제곱미터 중 7,000제곱미터가 법인 명의로 사들인 땅인데 이 법인 지분을 LH 전북본부 직원 정모 씨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주발 광명 원정 땅 투기의 출발점도 역시 LH였던 겁니다. 경찰은 LH 직원 정 씨와 법무사 이 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